당뇨를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70대 남성분이었는데요. 네. 하루는 진료 예약이 아니었는데 병원을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엉덩이 아프시다고 해서 환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시퍼렇게 이렇게 멍이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친 경위를 그러니까 여쭤보니까 아유 그냥 욕실에서 넘어져서 다친 거니까 뭐 물리치료나 해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근데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또 겨울에 다시 머리에 혹을 달고 이번에 자녀분 손에 이끌려서 병원에 오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 또 어쩌다 머리에 혹이 또 생기셨냐 여쭤보니까 자녀분이 대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아버지가 목욕을 하다가 큰 소리가 이렇게 쿵 나서 욕실에 가 보니까 기절해 계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기절을 하셨다고요? 네네. 뇌졸중이라도 오신 건가요? 뭐 비슷한데요. 예. 이제 이분이 겨울철만 되면 욕실에서 쓰러진 이유는 바로 뇌졸중만큼 위험할 수 있는 히트 쇼크 때문이었습니다. 네. 만약에 자녀분이 집에 안 계신 상황이었다고 하면 깨어나지 못하고 돌연사하실 수도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그 기사를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일본에 관광을 하러 가신 분이 한 70대신가 봐요. 근데 뜨거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다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 쇼크가 와갖고 그러니까 추운 날에 따뜻한 데 갑자기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이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목욕하는 것도 주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렇구나. 예, 맞습니다. 겨울철에 목욕을 할 때 옷을 벗게 되면 추우니까 체온이 떨어지면서 혈압은 높아지고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 혈압이 내려가면서 혈압 변화가 또 심해지게 됩니다. 네, 이때 심혈관이 못 버티면 히트 쇼크가 오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젊은 사람들은 급격한 체온 변화에도 혈관이 이제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위사례처럼 혈관의 탄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이나 당뇨나 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혈압이 급강하거나 급상승할 때 이를 버티지 못하고 기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목욕을 하다가 기절을 하면 그거는 진짜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탕 속에 있다 기절하면은 이렇게 잠겨 버리실 수도 있는 거고 뭐 넘어져서 머리 다치실 수도 있는 거고 뼈가 다치죠.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심내혈관 사망자 수를 10년간 월별로 통계를 한번 내보았는데요. 요즘 같은 한겨울인 12월과 1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즉 겨울철의 추운 기온과 실내 실외의 큰 기온차가 혈관 건강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 혈관에 부담이 안 되게 계속 따뜻하게 유지를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내복도 많이 껴입어. 예. 그리고 장갑도 끼고 두꺼운 양말도 하고 그리고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고무장갑 하나 더 끼고 그리고 막 끼는 거야. 계속 끼지. 중무장 하면 되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우빈 씨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막 껴야 되고 막 입어야 될 것 같아. 이만에 눈사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예를 들면 수도관에 녹이 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위에서 뭐 물을 갖다 부어도 잘 안 내려가고 찌꺼기 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껴입는 게 아니라 수도관을 깨끗하게 하듯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혈관 건강을 망치는 당뇨. 그거 정말 중요해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이 당뇨가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분명히 혈관 건강이라고 하셨는데 당뇨를 겪고 싶다고 하니까 설마 그럼 당뇨가 있으시죠? 요즘엔 너무나 먹을 게 많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참 먹을 게 지천이라서 그런지 또 이제 또 사 먹는 경우도 많고 그 안에 또 당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장로 전 단계로 관련된 얘기를 들은 적이 저도 있었어요, 사실은. 요즘에는 뭐든지 잘 먹으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3년 동안 혈관 투석을 했었어요, 당뇨 때문에. 그래서 투석하셨다 돌아가셨는데 이 당뇨를 안 걸리려고 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당뇨인 것 같아요. 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도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떤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들어보면 당뇨가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냥 생각해봐도 그렇고요. 어떤가요, 선생님? 그렇죠. 우리가 이제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당뇨입니다. 네, 정말 당뇨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당뇨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이 당뇨가 얼마나 혈관 문제를 다양하게 일으킬 수 있는지 제 환자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몇 년 전인데 겨울에 60대 여성 한 분이 발에 3도 화상.
이거 아마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야. 3도 화상을 입은 상태로 병원을 찾아오셨는데 사실 뭐 화상하면은 뭐 물집 생기고 뭐 요 정도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 3도 화상은요 밑에 피하 조직까지 다 손상돼서 신경과 혈관까지 다친 상태로 정말 까맣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가정에서 3도 화상 입는 경우가 흔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여쭤봤더니 여러분들 왜 발 찜질기 있죠? 이런 거 이제 손발이 추우신 분들 특히 이제 발 찜질기를 하고 이분은 주무시다가 저온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네, 저온 화상을 입는 분들이 겨울에 가끔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3도 화상까지 가는 건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온이지만 그렇게 계속되면 뜨거운데 느끼지 못하셨냐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전혀 느끼지 못하셨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해서 먼저 치료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본 검사를 한 게 바로 딱 피검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혈당. 이 혈당이 검사하자마자 400까지 올라간 심한 당뇨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통 겨울철에 온열 매트나 찜질기 굉장히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당뇨와 저온 화상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화면으로 좀 알려드리자면 지금 사진 보이시죠? 네, 저 보이는 사진이 온열기구 등으로 인해서 저온 화상을 입은 사진이에요. 그렇죠. 너무 막 지금 불이나 뭐 뜨거운 물질에 닿았을 때보다 이 피부가 서서히 뜨거워지기 때문에 뜨거움을 좀 인지하기가 어렵고 뭐 이러다 보니까 화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갖고 손하고 발 뭐 이런 걸 보면서 작은 상처 없나 이렇게 살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리고 이게 또 당뇨 걸리신 분들이 한 번 다치면 회복이 되게 쉽지가 않아서 걱정이신 분들도 많거든요. 이분은 좀 회복이 잘 되셨어요? 아, 진짜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당뇨를 오래 앓게 되면 피부 조직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요. 특히 이분도 괴사된 피부가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오랜 동안 계속 치료를 해도 결국은 대학병원에서 발을 좀 절단했다는 그 안타까운 결과를 좀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저도 좀 답답하고 안타깝네요. 이거 아니 근데 어떻게 이분이 혈당이 400까지 치솟은 상태였는데도 본인이 당뇨라는 걸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다.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당뇨가 무서운 거예요. 네, 그냥 400이 넘은데도 불구하고 당뇨병은요 초기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몰라요. 정말 운이 좋아서 병원 가서 검진해서 발견돼서 아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심각한 합병증이 생긴 후에야 본인이 아 내가 당뇨 환자였구나 당뇨를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신 분들 많은데요. 제가 또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게 이제 당뇨 발인데 실제 당뇨병 환자의 약 15에서 20%는 족부 궤양. 궤양을 경험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 이 발톱도 짧게 깎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그만큼 되게 이렇게 확률도 높아지고 또 치료가 어려워서 이 족부를 절단하게 되는 환자도 한 해 평균 2천여 명에 굉장히 많구나. 네. 잠깐만요. 저 장희수 씨도 뭐 이렇게 잠깐이지만 고혈당 상태 그거 겪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뭐 다른 뭐 문제 같은 거 없으셨나요? 5월 초에 사실은 제가 대상포진을 겪었어요. 근데 이 대상포진이 이 얼굴 뒤, 귀 뒤로 갑자기 물집 같은 게 잡히면서 여기가 이렇게 붓고요. 심지어는 안에 그 목 안에까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흉터가 생긴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갱년기들이 오는 나이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다 그 혈관 건강이랑 상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관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혈관 질환이 안 좋으면요 전체적으로 이 면역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사례를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단의사십니다. 40대부터 기저질환으로 이제 당뇨를 계속 앓아오시다 보니까 무슨 약을 처방하고 무슨 약이 뭐에 좋고 다 아세요. 그래서 거의 저랑 이제 그냥 대화하면서 약을 정하는 수준인데 당뇨엔 이 골이 났다 이제 꾸준히 그냥 약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기침을 하시면서 이제 가벼운 감기 증상 보이면서 오셔가지고 약 처방을 간단히 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 뒤에 또다시 오셔가지고 기침이 또 아직도 나시냐 그랬는데 그건 아닌데 감기는 다 나은 것 같은데 이제는 온몸이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막 죽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번엔 명치 쪽이 너무 아프다. 근데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또 내시경을 이제 해봤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위암이었던 거예요. 암이요? 좀 너무 뭐야? 뜬금없죠. 뜬금없는데 다행히 이제 뭐 수술도 하시고 뭐 그다음에 완치가 지금은 되셨지만 제가 이 환자분한테 꼭 이제 당부를 드렸던 거는 거의 이제 자기가 이제 지식이 많이 있으니까 약도 잘 알고 내가 당뇨도 오래 알았고 하다고 이제 무시를 하신 거죠. 당뇨를 무시하시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습게 보시지 말고 당뇨 계속 앓고 있으면서 이렇게 면역력 계속 떨어져 있으면 또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꼭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장희수 씨도 당뇨 전 단계가 오고 나서 대상포진에 걸리셨고 그죠? 그리고 구대 선생님 환자 사례에서도 당뇨 문제가 생기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럼 과연 이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는 이 끈적한 당뇨 혈액 때문에 우리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면역을 담당하는 이 면역 세포들은요,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랑은 싸우고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체내의 노폐물이나 뭐 죽은 세포 같은 것들은 청소하면서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키는 역할을 하러 가는 길이 바로 통로가 바로 혈관입니다. 그런데 혈당이 높아지면 면역 세포 이동도 어려워지고 면역 활동에 방해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방어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